운동을 많이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좋으려고 했던 일이 되려 건강을 무너뜨린다니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망가지고 회복은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모르는 사이 몸 안에서는 조용한 파괴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믿어왔던 잘못된 건강 습관을 하나하나 오체분시하여 바로잡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결코 평범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아니 어쩌면 30년 이상을 늘려줄 생명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차라리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만약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체질을 따지다가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태음인이라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소양인이라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이라는 말을 유독 신봉합니다. 한의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체질이라는 것 과학적으로 제대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체질 검사를 받은 사람들 다시 검사를 해보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체질이라는 것이 현실의 몸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20대의 몸과 60대의 몸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 체질을 기준 삼아 평생 식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체질을 맹신하지 말고 현재 내 몸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내 몸이 어떤 음식을 잘 소화하는지, 어떤 음식에 반응하여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체질이라는 애매한 개념 대신 이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검사를 통해 몸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면 장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몸 전체에 독소가 퍼지게 됩니다. 결국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통받게 됩니다. 체질이 아니라 현실을 보십시오. 체질이 아니라 과학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아플 때일수록 억지로 먹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운을 차리려면 잘 먹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플 때 식욕이 없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장이 약해져 있을 때 음식을 억지로 밀어 넣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 회복이 늦어집니다.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야 몸이 회복 에너지를 모을 수 있습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치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급성으로 아플 때는 가볍게 굶는 것이 몸에 훨씬 이롭습니다. 굶는다는 것은 몸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몸속 세포가 고장난 부분을 스스로 고치도록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먹는 것은 망가진 세포 위에 또다시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을 차리겠다고 억지로 삼킨 음식이 오히려 회복을 막고 병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플 때는 몸의 신호를 존중하십시오. 식욕이 없다면 억지로 먹지 말고 따뜻한 물, 부드러운 죽, 가벼운 국물 정도로만 몸을 보살피십시오. 몸이 알아서 다시 식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몸이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먹게 될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됩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탕, 밀가루, 액상과당, 달콤한 음료수들, 이런 것들이 몸을 망친다는 경고 많이 들으셨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포도당이 그렇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지요. 우리 몸의 세포, 특히 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핵은 6탄당에서 5탄당이 빠져나오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포가 아예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까지 끊어버리면 몸은 급격히 망가집니다. 세포가 재생되지 않고 상처가 낫지 않고 면역력도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당을 줄여야 건강해진다는 말 맞지만 좋은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쁜 탄수화물, 즉 정제된 설탕, 가공식품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미, 고구마, 채소류 같은 자연식 탄수화물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병중이거나 회복기에 있는 분들은 포도당이 부족하면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태워서 포도당을 만들려 하거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은 빠지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결국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면 건강은 망가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절제하여 섭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끊을 것이 아니라 고르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과일 주스, 채소 스무디 갈아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편리하지요? 씹지 않고도 한 컵으로 많은 양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갈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씹어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 먹을 때가 문제입니다.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남습니다. 결국 한 번에 많은 양의 당이 혈관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망가지고 몸은 당독소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속 세포들은 끈적한 혈액 속에서 서서히 손상되어 갑니다. 나이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일이 노후에는 큰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니 과일이나 채소는 갈아 마시지 말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섭취해야 합니다. 씹는 동안 침이 섞이고 소화효소가 작용하고 혈당 상승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음료 형태로 마셔야 할 때는 즙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소량씩 천천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한 번의 편리함이 노후의 건강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버리고 자연의 섭리에 맞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시지요? 맞는 말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숨이 턱 막히도록 땀을 쏟아가며 운동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몸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나이 든 몸은 조금만 과부하가 걸려도 회복이 느립니다.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관절과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결국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운동 때문에 병을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운동은 양이 아니라 질을 따져야 합니다.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배어 나오는 정도, 20-30분 정도.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호흡이 금세 가다듬어질 정도면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 후 1분 안에 숨이 고르면 몸에 무리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2분, 3분이 지나도 호흡이 힘들다면 운동 강도나 시간을 즉시 줄여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팔굽혀펴기 10개, 스쿼트 20개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날 조율하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몸에 생기를 남기는 것,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운동을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생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지요? 한때는 생식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샐러드, 생야채 스무디, 날로 먹는 식단.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필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야채는 몸에 부담을 줍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장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벽이 약해지며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친 생야채를 많이 먹으면 장이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장 안에 유해균이 많을 경우 생야채에 포함된 잔류 세균이나 곰팡이 성분들이 오히려 유해균을 키우는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좋으려고 먹은 생야채가 장을 망가뜨리고 몸 전체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고기와 생야채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익힌 나물이나 삶은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쌈채소나 겉절이처럼 날것으로 된 음식은 장이 건강할 때만 가끔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아침 생야채를 꾸역꾸역 먹는 습관, 그것이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나와 내 몸의 상태를 냉정하게 살펴본 뒤에 선택해야 합니다. 생야채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노화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소화 과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몸 안에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들은 질소 화합물로 변해서 몸에 독소를 퍼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양도 노년기에는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되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는 질을 따지고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고기를 많이 먹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쏟아붓는 것은 몸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단백질은 여전히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다만 적당히 천천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3회,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고기 섭취, 이 정도가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양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권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구성 아미노산이 불완전하여 노년기 몸에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율도 높고 손실도 적습니다. 다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양보다 소화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심지어 이름도 생소한 각종 영양제까지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하루에도 몇 알씩 수십 가지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보조입니다. 필수도 아니고 주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보조일 뿐입니다. 좋은 보조식품은 먹어도 별 티가 없습니다. 먹었을 때 당장 기운이 솟고 몸이 반짝 좋아진다면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빠른 반응은 몸을 억지로 자극해서 잠깐 반짝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행주를 꽉 짜서 억지로 물기를 짜내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깨끗해 보이지만 결국 행주는 망가지고 다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세포를 억지로 자극하면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당장은 활력이 도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점점 고갈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제가
내 몸을 살려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오히려 내 생명을 깎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보조식품이 아니라 좋은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이 기본에서 나옵니다. 보조식품은 필요할 때만 의사의 판단 아래 정확한 용량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무엇을 덜어내는 지혜가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해 했던 습관들이 어떻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체질을 맹신하면 몸을 망칩니다. 아플 때 억지로 먹으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으면 세포가 죽어갑니다. 갈아서 마시면 혈당이 치솟고 몸이 망가집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몸은 숨 쉴 틈도 없이 파괴됩니다. 생야채를 매일 먹으면 장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단백질을 무턱대고 먹으면 독소가 쌓여 병이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맹신하면 수명은 줄어들고 세포는 조용히 죽어갑니다. 이 모든 것은 좋으려고 했던 일이 나쁘게 바뀌는 과정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항상 절제를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몸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몸의 신호를 존중하십시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더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